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잘 지내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네. 아파트도 아파트인데 네. 그 오피스텔 네. 그것도 조금 문제가 많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저렴해서 뭐 살려고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오히려 네. 너무 비싸게 사셔갖고 또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피스텔, 이제 저는 아파트가 주 종목이다 보니까 네. 오피스텔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중개업자 뭐 20년 동안 보면서 오피스텔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싸게 분양해요. 싸게 분양하는 거를 못 봤어요. 아파트보다 오히려 평당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더 오히려. 비싸요. 그러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을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네. 아파트는 주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오피스텔은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어차피 오피스텔 무조건 사지 마요.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오피스텔 사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이걸로 인해서 소소하게 돈을 좀 받아서 생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피스텔 언제쯤 사는 게 맞나? 그 얘기에 관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오피스텔 무조건 비싸니까 사지 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예.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을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봐야 예. 된다. 우선 아파트는 무조건 신축 아파트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어떠냐면 제 경험상으로 보면 처음에 샀을 때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주할 때쯤 되면 얘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입주하고 나서. 예, 입주하고 네.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는 떨어져요. 아. 예, 예. 그러면 내가 이 80% 떨어지는 이 아파트를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언제쯤 사는 게 좋냐?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올 때쯤 사시는 게 그나마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올 때. 예, 그게 통계를 냈을 언제쯤이에요? 때.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딱 이제 오피스텔 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신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높아요, 이게. 좀 네. 높아요. 그리고 주변에 배우지들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높아도 들어오는데 한 이제 2년 차가 되면 2년 차 재계약할 때쯤 되면 또 여기에서 임대 수익률이 또 떨어져 버려요.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수익률도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물량들이 나오냐면 2년 차쯤 되면 아까 제가 보기에는 좀 비싸게 분양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럼 조금 비싸게 분양했을 때 건설사가 가지고 있고 보유분으로 몰래 가지고 있던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2년차, 4년차 때 서서히 매매로 풀어요. 자금 가져가려고. 그럼 그때는 또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임대 수익도 또 떨어져요. 네. 그러면 언제쯤 하면 되냐면 신축 느낌도 약간 있고 그 건설사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됐을 때 한 6년차 정도 되면 그때쯤 돼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익률은 맞춰지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샀던 가격이 한 6%, 7% 정도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네. 경우는 아파트처럼 네. 처음부터 이렇게 분양받아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손해보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 영상을 그렇죠. 찍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건 하는 건 저는 수익률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할 때쯤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80% 정도가 입주 때 되면은 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20% 정도 있잖아요. 네네. 20%는 그러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20%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뭐 초역세권 아니면 뷰가 엄청 좋은데 막 이런 거는 분양하자마자 피가 막 3천씩 붙고 4천씩 붙던 그런 오피스텔이 있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아파트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한 동이 섞여져 있어. 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 평수로 비교했을 때 이제 보통 오피스텔을 어떻게 편하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자면
84라고 분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그럼 네. 한 아파트로 따지면 22평 정도 돼요. 22평. 네네. 그러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약간 섞여져 있는 이 동에 들어가서 보면 84라고 분양했던 게 주변에 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해. 네네. 그럼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여기에서 신혼살림을 한다든지 이제 그 사회초년생 굳이 아니더라도 주거로서 사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거주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하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화성시에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롯데역 있죠. 네. 롯데요? 예, 죄송해요. 동탄역. 동탄역에 여기에 있는 롯데 있죠. 네네. 거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올랐어요. 네. 거기도 올랐고, 그리고 그 호수 쪽에 보면 우미가 분양한 게 있거든요. 네. 우미림 같은 경우 오피스텔도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올라요. 투자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오피스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주변에 이미 이제 그 아파트 소형 평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소형 평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얘가 가격이 저렴하다 생각하면은 소형 평수 조금 저렴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항상 더 많이 올라가요. 그쵸. 예, 그리고 조금 더 비싸요. 비교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워낙 상권 자체가 오피스텔 자체는 상업지에다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워낙 좋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예. 하자면 신축 오피스텔을 사는 것보다 일단은 분양한 이후 한 네. 6년 차 정도 되는 네, 예. 대략 그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 네, 예. 그 다음에 단독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아파트와 같이 있는 네. 아파트의 분위기가 나는 네, 예. 그런 오피스텔이 훨씬 낫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선택하면 더 좀 실패 확률도 적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오피스텔을 갖다가 비싸게 분양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 네.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더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 오피스텔이 좀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전세 사기도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세금에서 이거를 주거로 봐버리는 거예요. 분양할 네. 때는 취득록세에서는 상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다른 취득록세를 받다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매도하면 주거로 살았잖아. 그러면서 보통 이거 세컨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매겨버리는 거예요. 네, 주거용으로.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네. 신축을 잡으려고, 신축을 네.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5, 6년 차 정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다. 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끔 가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오피스텔을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서 모델하우스 현장에 가면 상담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혹해요. 네네. 저도 너무 브리핑을 잘하기 때문에 저도 혹해. 제발 좀 부동산에 오셔가지고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렇지. 음료수 하나만 들고 오셔가지고 네. 물어봐요. 이런 오피스텔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자문 한 번쯤은 구해보시는 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네.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편한 시간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